정말 가난했어요. 지금은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이 없으니까. 그때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저는 반지하라고 아세요? 그 말이 반지하지 실제로는 90% 지하인데 땅에 박혀있어. 거의 장독대 옛날에 묻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긴장철에 이렇게 우리가 장독대 땅바닥에 거의 묻잖아요. 요만큼만 나와 있잖아. 그 위에만.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옆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고,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밥그릇도 막 플라스틱 밥그릇에 밥 떠 먹이고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결에 이제 저도 흰머리가 나고 옛날에 추억을 하고 있던 것들, 뭐 후레쉬맨이라든가, 이거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고바리안 뭐 이런 거를 저도 수집을 해요. 40년 된 장난감들을 막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용돈으로. 이제 아버님들은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인들 술 담배를 안 하시면 상관없는데 술 담배를 하시면서 그런 사치를 부렸다가는 우선은 가압류 당하십니다. 학원비로.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어쨌든 인생 덧없이 흘러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 참 눈 깜빡하니까 어느 순간 흘러가 있고, 머리도 흰머리가 나고 주름도 생기고, 이제 뭐 노후 대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처음에 학원가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제가 어느 학원을 가든 막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내가 아니고 이제 연로하신 약간 노익장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세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평온이라는 말 아세요? 평온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지루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라 제가 앞에 좀 주절주절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의 또 열혈 시청자 분께서 또 댓글을 남기셨는데, 시험도 다가오고 벚꽃도 예쁘게 피고, 다 졌어요.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 식구들이 꼭 구경 가자 그랬는데 다행히도 다 져가지고 못 갔어요. 그날 비 와가지고. 다행히도. 남편분들은 제 말을 좀 이해하실 겁니다. 학교에서는 체육대회 곧 5월. 싱숭생숭, 어른인 저도 매일 책바퀴 돌듯 똑같은 일의 반복.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큰 이슈 없이 지나가는 것도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엄마인 저도 봄이 이리 빨리 지나가는 게 아쉬운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사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걸 마음으로만 공감합니다. 요즘 저희 아들 입버릇처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덧없다 인생 무상 계속 나발 불고 다녀요. 혼자 속으론 이해되기도 하지만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게 점점점 이렇게 남기셨는데, 10대들이 인생 무상을 얘기한다. 맞죠? 인생 무상이죠. 인생 무상으로 살고 있죠. 무상급식에 지 하는 거는 엄마 아빠 인생 갈아서 넣고 있고, 그리고 덧없죠. 성적표 보세요. 얼마나 덧없어요. 공부하는 꼬락선을 보세요. 얼마나 덧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한 사람은 덧없다는 표현까지는 안 씁니다. 그냥 어느 순간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차게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아껴 쓴다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돈 같은 경우야 쓰고 싶은데 안 쓰고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아껴 쓴 거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껴 쓴 겁니다. 근데 시간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흥청망청 그냥 대충 쓴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면 대충 쓴 거예요. 이렇게 인생 무상으로 사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한대로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네들이 항상 젊을 줄 알고. 근데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준비를 악착같이 시키느냐. 엄마 아빠 인생이 지금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엄마 아빠 나이가 40, 50대가 되면 뭐 말이 100세 시대지 80대까지잖아요. 보통 70대에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평균 수명이 늘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못 삽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절반을 넘게 살았는데 저 새끼 사람답지도 않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 빨리빨리 준비시켜야 되는데 시간은 점점 빨리 흘러가요. 그리고 기술은 또 얼마나 발전합니까? 정말 대단할 정도로 발전을 하는데 애들은 덩치만 커지고 사실상은 이 머릿속에 우동사리는 발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뇌가 생각이 크지 않으니까 엄마들이 환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정보화 시대가 아닐 때는 뭐 농사라도 짓거나 장사라도 하든가 하면 되는데 요즘 장사 족족히 다 망합니다. 아시는 사장님들하고 이제 잠깐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저도 사업도 하고 학원업도 하니까. 원장님들끼리는 잘 안 모이는데 사장님들끼리도 서로 협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간단하게 회 먹고, 저는 이제 사이다 마시고 그분들은 술 마시는데, 술자리에서 앉았는데 인스타에 뭐가 딱 뜨더라고요. 제 옛날에 제자들이. 근데 경영인의 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와인잔 들고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랬죠. 많이 컸네, 주접을 싸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거 보여주니까 다 웃어요. 경영학과 나온 애들이 경영인의 밤 하면서 경영학과 나온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와인 마시면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던데, 니네 경영 못해 이 새끼들아, 니네 부모님이 회장 아니면. 어떤 분들은 경영학과 나오는 애들 잘 나가던데요. 그렇죠. 아빠가 어디 회장이시거나 사장이시면, 근데 우리 애는 경영학과를 들어갔다 그래서 아빠가 회장 되거나 사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영학과가 재수없으면 정말로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인공지능 발달로 정말로 직장 라인업이 박살이 나고 있어요.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쿠팡이 하지 않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되게 부러워요. 아직 쿠팡에서 학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개인 사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마진이 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애는 뭐 유튜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번에 한번 다른 유튜버 분께서 회사 일로 잠깐 뵀는데 그분이 12만, 15만 정도 됐었는데 수익이 저보다 적어요. 저는 영상을 한번 제가 떠들기 시작하면 5분에서 6분, 막 길게는 몇 시간을 다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리고 제가 또 물량 공세를 하잖아요.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하니까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 얼마 버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25만 원 번대요. 그러니까 15만인데 한 달에 광고 수익으로 25만 원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걸 해서 먹고 산다는 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그나마 회사 생활인 거예요. 자기의 캐릭터나 자기의 재능이나 특징이 굉장히 또렷하지 않은 이상, 그렇다고 한들 요즘에 먹고 살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지 않은 이상 사실상은 공부를 해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제는 점점 더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 하겠다, 나는 못 하겠다 그러는 애들까지도 공부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학력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또 무시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쪽에 완전 패급인 아이가 있는데 걔는 집이 잘 살아서 학원비를 투자해서 걔를 중간까지는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간에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걔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도 또 투자를 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올라가는 수준이 점점 낮아집니다. 우리 왜 5만원짜리 백이 있고 2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 백이 있고 100만원, 200만원짜리 백이 있고 1000만원짜리 백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단계별로 몇 배씩 좋아져야 되는데 한 2배 줬나?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갖고 오는 게 사적인 어떤 서비스와 재화를 받았을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키는 건데, 이 인생 무상한 새끼들이 진짜 보면 무슨 지네들이 귀족인 줄 알고 진짜 그 귀족 같은 삶을 살고 앉아있죠. 안타깝지만 제가 수업 들어올 때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야, 너네들 집 되게 잘 살아? 너네들 집에 뭐 한 20억 정도 부모님 따로 챙겨놓고 아파트도 대출 없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아버지 한 정년 65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고 1년 연봉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나오면 내가 보기엔 좀 빨대 꽂고 있다가 대충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같이 순장하면 된다.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 그 이하면 니네 부모님 노후 대비도 힘든 상황이니까 닥치고 빨리 공부해서, 니네들 말로만 엄마 잔소리가 귀찮아서 독립한다고? 니네 못해 이 새끼야. 니네 월세가 니네 집 정도 컨디션 비슷한 것만 가도 80이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무슨 알바를 가. 체력들 아주 개그지 같아가지고. 그런 끈기도 없어서 너네 못해 이 새끼야. 남이 하는 건 나 쉬워 보이지. 무슨 각오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 각오만 갖고는 안 돼 이 새끼야. 경험치가 달라서. 그래서 부모님이 너네 고생하지 말라고. 인생이 평온할 땐 있잖아. 그게 행복해야 되는 거야. 전하고 똑같다는 건 상당히 행복한 거라고. 평온함을 어떤 사람은 괴로운 걸로 따지고 어떤 사람은 행복으로 따져.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된다고. 네 생각이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너는 항상 도파민에 쩔어 살아야 되는 새끼가 되는 거야. 애들 앞에서는 뭘 못합니다. 어서 또 주워 듣고 와서 또 써먹는 건 기가 막히게 써먹어요.
그리고 너의 평온함 있지, 그 지루함, 네가 말하는 맨날 똑같은 삶,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